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는데, 프로그램은 이제 게시판 글보기에서 다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글보기. 저희가 글보기 서버 한번 돌려보시면 서버스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스타트해서 돌려보시고, 실제로 게시판 가셔야 되니까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게시판 쪽에 로컬호스트 이제 로컬호스트 쳐가지고 실행하시면 이제 실행이 될 거고, 그 중에 게시판 클릭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 글입니다. 2번 글을 클릭하면 지금은 이제 2번 글에 해당되는 내용만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 밑으로 댓글을 이제 집어넣는다는 거죠. 댓글 집어넣어서 사용할 거고요. 댓글을 써가지고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저희가 댓글을 어떤 스타일로 만들 것이냐, W3 코스 1번 테이블로 만들 수 있습니다. 테이블로 만들어서 그 글번호, 내용, 뭐 작성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 2번 저희가 이제 부트스트랩에 그런 디자인이 있나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 중에서 그 저희가 리스트 그룹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글자만 쓰는 게 이렇게 나와 있으시고요. 그 위아래로 뭔가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클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클릭이 돼서 갖다가 이제 쓰시고, 이제 클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그 맨 처음에 있는 거는 뭐 선택된 거다. 그래서 액티브를 어디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선택된 걸 쓰는데, 선택된 거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디세이블드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리스트만 이렇게 뿌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그 리스트를 뿌릴 때에 리스트를 뿌려서 사용하실 때에 이제 뭔가 디자인을 조금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 개당 뭐 패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써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뭐 DIV를 만들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써서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디세이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댓글 한 개 위에다가 뭐 H1 태그나 H3 태그로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앵커 태그 붙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커 태그를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P 태그와 텍스트를 어우러지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줄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이제 그 앵커 태그 안에다가 뭐 DIV나 이런 거, H1 태그나 이런 걸 넣어봐서 되면 괜찮고요. 안 돼도 상관이 없고, 앵커 태그를 꼭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맨 아래다가 이제 그 뭘 집어넣을 거냐면, 이제 그 맨 오른쪽에 해당되는 데다가 뭐 div 한 개 붙여서 그 수정, 그 다음에 삭제 버튼을 집어넣어서 쓰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한번 구조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때려 박을 건데, 맨 앞에 글번호,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맨 아래줄에다가 작성자, 작성일 이렇게까지 이제 넣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다가 이제 저기 뭐야, 삭제, 수정, 삭제 버튼을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리스트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써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뭐 리스트 그룹이고 이렇게 해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리스트 그룹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써보겠습니다. 리스트 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div의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 리스트 그룹과 리스트 그룹 아이템으로 구별해 가지고 레이아웃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li 태그를 또 쓰기도 해요. li 태그. 이거 지금 li 태그인데요. li 태그 안에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조회수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여기 내용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글자 안에다 스판 해가지고 배지라고 쓰시면 이 오른쪽에 이제 조회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지를 사용해서 쓰게 되면 이제 저희가 오른쪽에다가 이런 댓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쓸 수도 있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리스트 그룹 아이템을 이제 li 태그로 만든 경우, 저희는 이제 앵커 태그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앵커 태그 해서 만들 수도 있으시고,
div 안에 앵커 태그 이렇게 해서 만드실 수 있고, 이렇게 만드셔서 쓰는 거는 이제 그룹에 그룹 아이템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색상 넣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이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에 대한 건 이제 1, 2, 3, 4, 5번 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그 예제도 한번 눌러보시면 되는데, 1번 예제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1번 예제, 하이드 앤서 부분은 닫고 이런 것도 나오고, 계속 눌러보시면서 써보시면 요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하이드 앤서 하시면 이제 사라지게도 만들고, 쇼 앤서 하면 이제 보이게도 만들고, 여기 위에 결과를 보자 이런 거에서 볼 수도 있게 만들고, 이렇게 써서 사용해 보시는 걸로 작성을 해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이 H 태그하고 P 태그를 어울려서 만드는 것은 이제 try yourself를 클릭하시면 지금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정도에서 내용을 사용하셔도 되겠네요. 그냥 이제 P 태그 여기 위에 있는 거 P 태그 써서 사용하고, 그 밑에 이제 앵커 태그를 붙여서 사용하시는 걸로, 앵커 태그 붙여서 써놓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태그는 이렇게 리스트 그룹 앵커 태그는 필요 없으실 것 같고, 클릭해서 이제 얘를 보여주자 이런 거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앵커 태그는 별로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li 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li 태그에 h 태그와 p 태그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ul 태그, li 태그, li 태그 이 정도에서 사용을 하시고요. 요걸 쓰는데 이 안에 이제 h 태그와 p 태그를 안에다 넣어서 저희가 작업을 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뷰를 갑니다. 뷰에 해당되는 것을 가셔서, URL은 이제 보드 뷰에 해당되는 URL이니까 그 JSP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rf 밑에 뷰스 아래 보드 아래 뷰.jsp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여기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한 개만 불러왔는데 지금은 두 개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컨트롤러에 가보시면, 컨트롤러 이제 여기 보드 컨트롤러죠. 보드 컨트롤러에 가보시면 자바톡 보겠습니다. 자바 리소스 src 밑에 보드 밑에 컨트롤러에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해가지고 아직 이제 리플라이 서비스가 없는데 리플라이 서비스 만드셔야 되고요. 게시판 글보기에 해당되는 쪽입니다. 게시판 글보기 하는 쪽을 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뷰를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뷰 메소드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데이터를 여기 한 개만 가져오는 걸로, VO만 가져와서 VO만 담아놓죠. 그래서 VO만 담아놓은 걸로 쓰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뭘 담으셔야 되냐면 댓글에 대한 것을 가져와서 댓글에 대한 것을 담으셔야 됩니다. 댓글 리스트를 담아서 뿌리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view.jsp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iew.jsp부터 저희가 테이블을 이렇게 쭉 위에다가 만들었는데, 테이블 밖에다가 여기가 이제 댓글 처리에 대한 것을 이제 여기다가 다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댓글 처리를 하시는 거죠. 그 위에까지는 이제 게시판 글보기에 대한 처리를 했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H2 태그 이런 걸 이용해서 댓글이라고 한 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댓글 적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댓글 쓰기 버튼 같은 거 H1 태그에서 버튼 같은 거 넣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다가 앵커 태그 한번 넣을 수 있나요?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댓글 달기 이렇게 해서 하게 해드리고, 댓글 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쓰시는데, 이거 버튼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앵커 태그가 아니라 페이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달 창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모달을 열려야 되니까 버튼 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댓글 오른쪽에다가 이제 버튼 태그를 만들게요. 버튼 태그를 만들어서 버튼
버튼 태그를 만들어서 버튼 태그가 현재 그 H 태그 안에 사실은 이제 될게 아닌데 달기를 쓰시고 버튼을 뭐 클래스 이꼬로 작성하시면서 풀 라이트 RIGHT 라이트 이렇게 한 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게시판에 새로 고침하고 보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여기 달기가 오른쪽에 이렇게 딱 들어왔죠. 지금 달기 쪽이 글자 달기 쪽의 스타일은 좀 이제 글자 폰트나 이런 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쓴 거고요. 클래스고 얘 btn인데 버튼 디폴트 버튼입니다. 디폴트 그 쓴 거는 요게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뜻이고요. 요거는 버튼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 view.jsp입니다. view.jsp에 댓글 달기 맨 끝에 테이블이 끝난 후에 이제 댓글 달기에 해당되는 것을 좀 써주세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한 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제 이게 버튼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처럼 바뀌죠. 글자 크기도 버튼처럼 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데 되게 멀리 가 있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댓글 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모달창이 열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게 해서 그래서 한 개 구분을 해주고 그 안에다가 태그 한 개 집어넣고 구분을 해주고 이렇게 풀 라이트 또는 풀 레이트 레프트 라고 쓰면 맨 오른쪽에 또는 맨 아래 오른쪽에 또는 맨 왼쪽에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댓글 달기 그냥 댓글 달기로 써야 되겠네요. 댓글 달기만 쓰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댓글 달기 이렇게 써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줄한 게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HR 태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div 해서 쓰도 되는데 그 HR 태그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시면 새로 고침 해보시면 줄이 한 개 쫙 가고요. 그 요 줄은 이제 저희가 그 리스트를 한번 만든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 태그를 저희가 한 개 하는데 리스트 태그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부트스트랩의 리스트 li 태그죠. ul 태그에서 이렇게 쓰면 된다. 얘를 그대로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ul 태그 만드시고요. 클래스는 맨 처음에 리스트 그룹이고 두 번째가 이제 리스트 다시 그룹 다시 아이템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저희가 li 태그 안에다가 첫 번째 제목에 해당되는 거 뭐 이렇게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뭐 그 h1 태그를 만들면 되는데 h1 태그는 별로 필요 없네요. p 태그 집어넣어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p 태그 집어넣어서 이제 여기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p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거나 엔터를 쳐서 쓰려면 프리 태그를 붙여서 엔터를 먹게 하려면 뭐 프리 태그를 한 개 붙이시고 프리 태그의 스타일 정도 한 개 더 붙여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죠. 근데 프리 태그를 집어넣었더니 p 태그 슬래시 p 태그가 지금 사라져 버렸네요.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패러그래프에서 프리 태그를 밖에다 감싸야 되나? 네. 프리 태그 안에다가는 또 p 태그를 못 쓰네요. 그냥 내용은 그냥 프리 태그로 그냥 만들까요? 프리 태그. 예, 프리 태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p 태그를 만들려고 했더니 p 태그가 해당되는 게 이제 좀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프리 태그를 이용해서 그 엔터 친 거나 스페이스만 많이 띈 거 이런 거 전부 다 먹어라 이렇게 썼고 여기 이제 스타일 한 개 붙여주겠습니다. 스타일 이렇게 붙여주시고 스타일은 저희가 그 라인 같은 거 볼더 스타일 붙여주시고 그 라인 같은 거 좀 지워야 되니까 볼더 이꼬는 넌이라고 좀 붙여주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패딩을 0으로 패딩 같은 거 많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0px 정도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백그라운드가 약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도 지금 백그라운드를 없는 걸로 하셔도 되는데 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써도 되고 지금 화이트면 화이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화이트면 화이트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셔야 되는데 그 여기서부터 이제 엔터 치면 엔터 친 것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댓글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엔터 친 다음에 여기 위에서 밑에다가 다음 글에 뭐 감사합니다 쓰고 이제 스페이스바 많이 띄고 뭐 짱 이렇게 해서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프리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친 것도 먹으니까 프리 태그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의 프리 태그 안에다가 여기 이제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댓글 내용, 댓글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그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작성하시고 뭐 작성일 뭐 쓰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이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스판 태그 한 개 매겨주시고요. 스판 태그로 텍스트 안에서 구분할 때는 스판 태그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를 붙여서 지금 클래스를 붙여서 이제 상단에 찍으시고 얘도 이제 풀 라이트로 오른쪽에다 풀라이트 WHAT 풀라이트 라이트가 좀 그렇긴 한데 여기다가 스판 태그 안에다가 뭐 버튼 같은 거 한 개 만들어서 버튼이나 앵커 태그를 버튼을 만들어서 앵커 태그보단 버튼으로 모달 창을 열어야 돼서 버튼으로 한 개 만들고 버튼으로 한 개 만들어 주시고 여기 이제 수정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는 이제 여기는 앵커 태그를 만들겠습니다. 앵커 태그 뭐 HRF 삭제이기 때문에 정말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삭제하러 보내면 저희가 삭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삭제 수정과 삭제 버튼을 넣고 얘는 이제 클래스를 안 붙여주시면 그 여기 버튼 모양과 앵커 태그가 좀 달라 보이니까 btn 버튼입니다. btn 다시 디폴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많이 들어가죠. 예. 엔터 쳐드릴게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버튼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버튼. 그 다음에 모달에 해당되는 것도 집어넣으셔야 돼요. 클래스를 보시면서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서 어떻게 디자인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정도 썼고요. 그러면은 게시판에 가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고요. F4키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나오세요. 이 댓글이고요. 수정 삭제 이렇게 나오시고 밑에 조금 패딩 같은 거 좀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아니면은 여기 버튼에 해당되는 위에 부분에 뭔가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수정 삭제 이렇게 딱 붙어도 상관없죠. 현재는. 그러니까 언더바가 지금 무색하게 됐네요. 이게 테두리가 자동적으로 생겨서 언더바는 지우겠습니다. 언더바에 해당되는 HR 태그는 지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만들어야 될 게 요거 위로 한 개 있어서 그 댓글에 있는 것이 이제 사이즈가 없거나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리스트가 비어 있으면 널이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0이거나 그 댓글을 하나도 안 달았으면 댓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한 개 만들어 둡니다.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는 댓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개 리스트로 뿌리는 걸로 하시고 if 태그 붙여서 저희가 이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없으면 이렇게 써라, 있으면 아래 거 써라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자꾸 if 문장 붙여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이제 댓글이 실제적으로 다 안 달려 있는 경우가 있죠. 안 달려 있으면 그냥 비워두면 이상해요. 댓글만 뻘쭘하게 나와 있고 비워두면 이상하니까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는 걸로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이제 얘가 엔터 태그 치거나 이거 스페이스바 많이 띈 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게 프리 태그고요. 프리 태그의 효과. 그리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와 뭐 댓글이 한 개 나와 있는 걸로 보이십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수정 삭제가 필요 없죠. 수정 삭제가 필요 없고 비어 있는 경우 리스트를 가져왔는데 비어 있는 거는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고 보이면 되고 댓글 달기를 위해서 댓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댓글 처리는 글 보기, 게시판 글 보기 밑에다가 처리할 거고요. 얘는 모달 창을 하기 위해서 모달을 여기다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슬래시 바디 요 밑으로 해서 이제 모달을 한 개 만드는 거죠. 모달은 W3스쿨스의 부트스랩에 가시면 모달이 있다. W3스쿨스 부트스랩까지 와 있고요. 현재 부트스랩입니다. BS 앞에 붙어 있으니까 부트스랩. 그 중에서 밑에 내려가시면 쭉 여기 그 끝나는 여기 맨 아래서 여기 그룹 중에서 부트스트랩 튜토리얼 그룹 중에서 여기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모달이라고 있습니다. 모달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달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는데 여기 모달 꺽쇠 표시 모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div까지 복사를 하셔서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달을 한 개 만듭니다. 모달인데 이거는 댓글 쓰기하고 그래서 이제 댓글 쓰기 저희가 댓글 쓰기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쓰기와 수정에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해서 그 폼 태그를 한 개 만들게 되고요. 삭제는 그냥 삭제하러 갈 거고 이제 그 보기는 내용이 보기고 이제 그래서 쓰기와 수정할 때 얘 폼으로 사용한 거죠. 수정할 때 폼으로 사용하고 처리는 따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 폼으로 사용해서 쓰시게 되고요. 처리는 따로 만들어 씁니다. 자,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게 하려면 이제 다시 사이트 위쪽에 가보면 여기 보시면 그 여기는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만들게 하는 방법은 데이터 토글 모달 얘는 모달을 누르면 사라지고 누르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겟 요게 이제 그겁니다. 눌렀을 때 데이터 토글과 데이터 타겟을 작성을 하시면 이제 그 모달이 열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다른 거 말고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우리가 태그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 쭉 올라와서 댓글 달기 여기 있죠. 댓글 달기 버튼 있는 데다가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 토글 모달이고요. 모달을 이제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모달이고 데이터 토글 모달이고 데이터 타겟은 마이 모달이에요. 마이 모달이 샵이 붙었으니까 아이디죠. 아이디 마이 모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 모달 아이디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으세요. 이 아이디를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브라우저에 오셔서 내 사이트 개발하는 사이트에 와서 F4를 누르세요. 누르시고 댓글 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달이 보여줘야 돼요. 보이면 이제 이 폼 태그를 바꿔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잘 열리네. 수정도 누르면 나와야 된다. 수정도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안 달아놨죠? 그래서 수정 부분을 찾아갑니다. 수정 부분의 태그에도 이제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데이터 토글 모달인데 모달 타겟이 이제 샵 모달이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태그에다가는 사실은 이제 수정이냐 삭제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벤트 처리. 어쨌든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이제 동작부터 모달이 열린다 이걸 보기 위해서 F 누르시고 수정 누르면 이렇게 뜨는 거죠. 댓글 달기도 누르면 뜨고 수정도 누르면 뜹니다. 같은 게 뜨는 거죠. 같은 게. 이해되시겠죠? 같은 게 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모달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밑으로 쭉 내려서 모달 중에서 컨텐츠인데 모달 헤드가 있습니다. 모달 헤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모달 다시 타이틀이라고 클래스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달 바디가 있습니다. 바디 있는 부분이 인풋 태그. 이제 있는 인풋 태그는 전부 다 쓰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푸터에 지금 모달에 클로즈 관계 붙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달기 또는 수정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버튼이 생기고 안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작업을 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폼 태그를 만드는데 액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모달 액션 부분은 여기 폼 태그는 여기 바디 부분에다가 여기다 이제 태그를 만듭니다.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다 폼 태그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모달이 지금 이제 열려져 있는 모달 제목이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약간 키우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숫자를 좀 적은 걸로 써주시면 돼요. 그 H4 대신에 H3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좀 커집니다. 3 이렇게 해서 1이 제일 크죠. 써주시고 그 액션 부분을 썼는데 액션 부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 액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도 그 액션 부분은 변경을 해서 쓸 거거든요. 나중에 변경을 해서 쓸 거라서 그런 필요 없는데 아이디 같은 거 일단 달아놓겠습니다. 뭐 write.do에 가서 실행해라 할 건데 write.do면 이제 뷰 보드에 write.do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reply write.do 이렇게 해서 이제 댓글 달기 또는 이제 업데이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바꿀 거예요.
아까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는 게 좋겠죠. 포스트 방식으로 넘겨라. 사용하시면 되겠고, 넘길 때 글번호는 반드시 넘깁니다. 그래서 이 인풋 태그를 만드는데, 인풋 태그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히든으로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네임이 글번호니까 넘버입니다. 넘버에 해당되는 거고, 그 글번호는 인서트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서트 할 때 반드시 필요해서, 여기 인서트 할 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쿼리는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알넘버 있어야 되고, 알넘버는 시퀀서 가져가죠. 그러니까 입력을 안 해도 되는데, 넘버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넘버 컨텐트 들어오고 라이터 들어오고. 근데 이제 요게 넘버에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타입을 넘기는데 사용자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히든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밸류 값을 줘서, 밸류 값이 뭐였지? 달러 그걸 알고, 부여점 넘버가 넘버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글을 내용 제목 글번호 여기 있죠? 부여점 넘버. 데이터 가져왔으니까 이 데이터 가져온 데이터를 세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팅해서 넘긴다.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해당되는 것은 이제 입력하는 자체를 div로 잡아주시고요. div는 이제 클래스를 폼 그룹으로, 클래스 이꼬로 폼 그룹, 폼 다시 그룹으로 지정을 합니다. 폼 그룹 제시고, 여기 안에 이제 라벨과 인풋 태그, 이제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텍스트 헤어리나 인풋 태그를 이용하시고, 지금 내용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내용이 해당되는 것은 한 개 더 붙여둘까요? 그 수정하는 것을 보시면, 수정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글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인풋 태그 한 개 더, 인풋 태그 만들어서 위에 이제 그 알넘버를 이제 수정하는데 리드온리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이꼬르 이제 알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알럼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찾아오셔야 돼요. 알럼을 찾아와서 세팅하시는 걸로 쓰시는데, 얘는 세팅을 하고 나면 이제 리드 온리가 됩니다. 리드 온리.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없어요. 이게 수정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수정할 때만 사용해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게 보이게 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제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얘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이드에서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만들어 쓰시게 할 거라서, 이런 것도 쓰시고, 그 다음에 밸류 쓰시고, 얘 거로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밸류 값은 여기서 세팅하지 말고 자바스크립트로 세팅하는 걸로 하시죠. 자바스크립트 세팅하는 걸 하시면, 여기 id를 한 개 붙여서, id 여러 개인데 id 클래스를 붙이겠습니다. 클래스. 이게 지금 폼 태그죠? 한 개인데 아이디 맞습니다. 그 댓글에 대한 모달창에 모달창에 있는 알럼에 해당이 된다. 알럼 인풋 태그인데 알럼에 해당이 된다. 모달 언더바 알럼이라고 썼어요.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를 붙였습니다. 넘어가는 거는 알럼으로 넘어가고, 컨트롤러는 모달 다시 알럼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 클래스 알럼은 많이 쓸 거라서 그냥 알럼이라고 쓸까요? 알럼은 이게 중복만 안 되면 그냥 알럼으로 쓸 수 있는데, 근데 넘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하지 않을 거 숨길 거니까 상관이 없네요. 그냥 알럼으로 그냥 쓸게요. 알럼. 저희가 리스트를 뿌릴 때는 이제 이 알럼을 붙일 때는 클래스를 붙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고요. 한 요 정도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div 한 개 붙여줄 거예요. div에 id 이꼬르 이제 모달에 그 알럼을 여기다 붙일게요. 알럼 붙여서, 모델의 알럼을 이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여주는 거 쇼, 보이지 않는 거 하이드, 이렇게 해서 보였다 안 보였다가 할 겁니다. 알럼은 이제 글쓰기 할 때는 없어도 되고요. 수정할 때는 꼭 필요해요. 수정할 때는 꼭 필요하고, 글쓰기 할 때는 없는 거죠. 없애야 되니까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할 때는 안 보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써서 할 거고요. 자, div 양에 더 잡아줄게요. 그럼 div 양에 더 잡아주시고, 되시겠죠? 여기다 이제 입력하는 게 폼 그룹 클래스 이꼬르
폼 다시 그룹 이거 써주시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div는 이제 나중에 붙이면 되고, 얘네들은 전부 다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라벨을 안 쓰고 왔네요. 위에 여기는 이제 그 댓글 번호입니다. 댓글 번호 해당이 되고, 여기 밑에 라벨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내용 댓글 내용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포 정도 사용하시면 포 이거로 알럼에 대한 댓글 라벨입니다.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이제 포 작성을 하시고 이거로 속도를 찍으시고, 그 내용은 이제 컨텐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텍스트 에리어 쓰시면 되겠죠. 텍스트 에리어 작성하시고, 그 로우는 한 2줄이나 3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댓글 쓰는데 그렇게 많이 컬럼은 필요가 없어요. 컬럼은 필요 없으시고, 클래스가 필요하죠. 대신에 클래스 이꼬로 저희가 폼 그룹 다시 그룹 컨트롤이라고 붙여줍니다. 폼 다시 컨트롤. 여기 댓글 인풋도 그 보이기가 디자인도 해야 되니까 클래스 이꼬로 폼 컨트롤이라고 하셔야 되네요. 폼 다시 컨트롤이라고 해야 됩니다. 컨트롤이라고 해주시고요. 그런 것도 다 필요한데 맨 앞에다가 네임 붙이겠습니다. 네임 이거로 네임을 안 붙여서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컨텐트 이름이 틀려도 안 넘어갑니다. 안 붙여도 안 넘어가고, 이름이 틀려도 안 넘어가고, 컨텐트 내용에 대한 걸 썼고요. 그 내용은 그냥 있어야 되는데, 내용에 아이디를 좀 붙여서, 아이디 화면상에서 할 때 아이디 이거로 쓰시고요. 아이디는 이제 여기도 컨텐트라고 써놓겠습니다. 폼 태그 아이디 컨텐트라고 되어 있는 게 딴 거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가 아이디 컨텐트라고 붙여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세팅했다가 뺐다가 넣었다 이렇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수정하면은 이제 내용이 여기다가 세팅돼야 됩니다. 세팅이 돼서 수정하고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이름에 대한 것을 작성자 div 이거 위에 거 복사붙여 넣기 할까요? 인풋 태그니까 여기 댓글 번호를 이제 그냥 복사해서 밑으로 내려서 쓰시고요. 얘는 이제 모달 댓글 사용자 이름은 그다지 이게 아이디가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디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이 모달 알럼버 이거 이제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 나중에 이걸 없앴다, div 자체를 전체를 없앴다가 뺐다 하기 때문에 div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나 아이디를 붙여두면 찾기가 편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디를 붙여둔 거고요.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데다가 이제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나 클래스를 붙여두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잘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붙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포 쓰는데 마지막 이제 라이터입니다. 작성자 라이터. 이 작성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작성자 해당되고, if 태그인데 네임이 라이터. WRITER 라이터고, 리드온리 빼셔야 돼요. 얘 리드온리면 큰일 나죠. 제가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이디도 라이터 이렇게 써주세요.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렇게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시고 폼 컨트롤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 이제 disabled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버튼을 한 개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요. 얘는 버튼이고, 버튼 디폴트고, 디스미스는 아닙니다. 디스미스는 빼세요. 빼시고요. 이게 아이디가 한 개 필요해요. 아이디가 이렇게 필요하시고, 아이디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전송, 달기, 댓글 달기 이렇게 클로즈랑 바꿀까요? 클로즈가 뒤에 있는 게 좀 좋겠죠? 댓글 달기는 write reply write reply 인데 모달에 있는 거라고 쓰겠습니다. 왜냐면 댓글 달기 버튼이 요 위에 있는 댓글 달기랑 똑같아요. 여기 그 댓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기 댓글에서 여기 댓글 달기 해당되는 것을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댓글 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컨트롤 해가지고 사용하셔서 이제 뭔가 이벤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벤트 처리를 하면 이게 이제 서로 틀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다른 이름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모달에 있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디를 이렇게 뭐 라이터 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좀 패턴 자체가 좀 형식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일정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그 라이트 모달, 라이트 리플라이 버튼, 뭐 라이트 리플라이 뭐 버튼이다 써줄게요. 그냥 이렇게 모달에 있는 모달 언더바 라이트 리플라이 btn이고요. btn 쓸게요. 그러면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아이디 같은 게 매긴 것들이 아이디는 화면단에서 이제 그 컨트롤하기 위해 쓰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런 패턴들이 다르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달 안에 있는 건 다 모달이라고 아이디를 모달이라고 붙여놓을게요. 모달 언더바 이렇게 아이디로 쓴 거는 다 모달이라고 붙여주세요. 됐나요? 모달 언더바라고 붙여주고요. div 붙인 거 모달 언더바 알럼버 붙였고 div 그럼 여기 알럼버랑 아이디가 똑같아졌죠? 여기는 알럼버 언더바 div를 한 개 더 붙일게요. div 태그 안에 있는 거는 아이디가 이제 모달 언더바 알럼버 언더바 div다. div 안에 있는 거라고 붙여주고 그 인풋 태그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알럼버 쓰는데 모달이라고 붙였어요. 이유는 이쪽에 이제 버튼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댓글 달기가 여기도 있고요. 위에가 보시면 기능이 서로 틀린데요. 그 실제적으로 데이터 전송하는 게 이제 저기고요. 여기 댓글 달기 한 개 더 있죠. 얘도 이벤트 처리해야 되니까 이름을 줘야 되는데 뭐 라이트 리플라이 버튼이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서로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여기 라이트 리플라이 버튼이 요거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위에도 또 있게 되니까 얘는 모달 안에 있는 라이트 리플라이 버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이해되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이제 이벤트 처리해서 서브밋을 만나게 해서 넘길 거예요. 이 정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새로 고침하는 거죠. F4키 눌러서 새로 고침하고 댓글 달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모달 헤드라고 썼는데 모달 헤드는 이제 나중에 바꿀 거예요. 그래서 댓글 달기가 크로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댓글 달기를 클릭했을 때 댓글 번호가 지금 비어 있는데 댓글 번호는 현재 없어요. 이거 나중에 달기를 하면 없애야 됩니다. 수정할 때는 이게 보여야 돼요. 수정할 때는 보여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수정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여러 가지인데 수정 버튼을 누른 것에 따라서 찾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달 폼을 만들었으니까 컨트롤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